안녕하세요. 똑똑한 엄마들의 똑똑한 TV 맘똑TV. 오늘은 똑똑하고 알뜰하게 출산용품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출산 육아용품 준비,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미리 준비해야 될까요? 사실 출산 육아용품들은 꼭 임신 몇 주 차부터 준비해야 된다고 정해진 기간은 없지만 보통 임신 중기부터 태어날 아이와 산모에게 필요한 용품들을 하나씩 준비하는 것이 좋아요. 또한 용품별로 미리 구입을 해야 하거나 중고 구매를 해도 적절한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출산 육아용품 리스트를 미리 작성해서 구매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생아 의류 먼저 준비해 볼게요. 가장 기본인 손수건, 정말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20-30장 정도, 넉넉히 40장 정도까지 준비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때 단일 소재만으로 준비하기보다는 반부 소재와 면 손수건을 적절하게 섞어서 준비하는 것이 좋아요. 반부 소재는 엄청 부드러워서 아기 목욕할 때 얼굴을 닦아준다거나 구강 청소용 또는 아기 응가 후에 물로 씻은 뒤 물기를 말려줄 때 등등 여러모로 사용하기 좋거든요. 참고로 아기 옷을 구매하면 사은품으로 면손수건 한두 장씩 증정해주니 참고해서 준비해주세요. 다음은 베넷 저고리. 이건 병원이나 조리원에서 주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바디슈트를 더 많이 입히기 때문에 두세 벌 정도만 준비해도 무방해요. 바디슈트는 3장에서 5장, 상하이가 분리된 네일로 준비하기도 하고요. 모자는 딸 꼭질할 때 쓰여지는 용도라 하나면 충분합니다. 손싸개는 베넷 저고리나 바디슈트에 손싸개 대용으로 아기 손을 덮을 수 있게끔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사용 시기 자체도 아기가 50일 이후부터는 손싸개를 많이 빼주기 시작하고 정말 길어야 100일 이전까지 사용하기 때문에 손싸개를 너무 많이 구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발싸개나 양말은 아기 발목에 조이지 않는 것으로 2-3개 정도, 속싸개는 블랭킷이나 스와드럽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아기가 속싸개 하는 것을 싫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많이 준비하지 마시고요. 블랭킷을 속싸개로 사용하기에는 처음에 연습이 조금 덜어 필요할 수 있지만 속싸개로 또는 이불 대용으로 그리고 외출 시 햇빛 가리개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겉싸개는 정말 짧게 사용하기 때문에 구매하기 아까운 것 중에 하나인데요. 병원에서 퇴원 시에 증정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거 꼭 알아보시고 준비해주세요. 참고로 여름아기의 경우에는 겉싸개를 준비 안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다음으로는 침구류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아기 침대는 미리 준비해 놓으면 좋을 텐데요. 가능하면 3개월까지는 아기 침대 사용을 추천드립니다. 엄마 아빠가 침대 생활을 안 하면 상관이 없지만 나는 침대에 있고 아기만 바닥에 눕혀놓으면 아기 기저귀 갈거나 수유할 때 또 안아줄 때마다 허리를 계속 숙이게 되어 불편하고 또 이게 반복되면 손목이랑 허리 통증이 심해져요. 또한 영아 돌연사 증후군의 발생을 증가시킬 수 있어 신생아와 부모가 한 침대에 자는 것도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아기 침대를 옆에 따로 두고 사용하게 될 텐데요. 개인에 따라 처음부터 범퍼 침대를 사용하기도 하고 바닥에 패드랑 이불을 깔고 재우기도 하고 아기 침대를 사용하다가 뒤집기 시작하면서부터 일반 범퍼 침대로 교체하시는 분들도 있으니 각자의 상황에 맞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아기 침대의 경우 사용기간이 길지 않다 보니 대여나 중고로 알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어서 아기 이불 세트. 신생아 때는 속싸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얇은 블랭킷 정도로 덮어주고 베개도 꼭 신생아 때는 베줄 필요는 없어서 급하게 필요하진 않지만 두상 교정용으로 준비하셔서 사용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 아기들이 자면서 움직임이 많다 보니 크면 클수록 아기들이 베개를 베고 자지 않더라고요. 이어서 매트나 요는 너무 폭신하지 않은 조금 단단한 제품으로 준비해 주시고요. 여름아이의 경우에는 더워서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시원한 소재의 침구류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목욕, 위생용품들인데요. 먼저 아기 욕조는 미끄럼 방지 패드가 되어 있는 제품이 목욕시킬 때 편하고요. 아기 욕조에 탕온개가 부착이 되어 있다면 따로 탕온개를 살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특히 신생아 때에는 너무 큰 욕조에 목욕을 시키면 물도 아깝고 목욕할 때 치우기 진짜 힘들어요. 제가 큰 욕조에 목욕을 매번 시켰었는데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크기가 적당한 제품으로 구매하시고 헹굼
출산용 욕조는 아기 욕조보다 조금 더 작은 사이즈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목욕수건. 저는 청기저귀로 대체해서 사용했었는데요. 저처럼 청기저귀로 사용하시거나 목욕수건을 사용하셔도 되지만 아기 몸을 전체적으로 덮을 수 있는 사이즈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목욕수건도 미리 준비해서 세탁해 주셔야 합니다. 손톱 가위, 깎기 세트. 신생아시기처럼 손톱이 얇고 말랑거릴 때에는 손톱 가위로 잘라주면 되는데 손톱 자르는 거나 자신 없어요 하는 분들은 네일 트리머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아기 면봉, 바스, 온습도계, 체온계가 필요하고요. 필요에 따라 아기 비데 욕조나 비데 수전을 따로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저귀는 아기 태원 몸무게에 따라 몇 단계를 쓸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미리 구입하시는 것보다는 태원 며칠 전에, 그러니까 집에 가기 며칠 전에 아기 몸무게 확인 후 구입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또 유아 세척세제로는 세탁세제, 세탁망, 젖병세정제, 그리고 필요에 따라 얼룩 제거제나 욕조 클리너를 준비해주면 되는데요. 이때 아기 옷이나 손수건들은 소량으로 자주 빨아야 하기 때문에 아기 세탁기를 따로 준비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만약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세탁기에 같이 아기 의류를 사용하려고 하는 분들은 아기 의류 세탁 전에 세탁조 청소는 꼭 한번 진행하고 세탁해주세요. 이어서 스킨케어 용품으로는 아기 로션과 크림, 그리고 수딩 젤이나 오일 같은 경우에는 계절에 따라 필요하신 분들은 따로 준비하시면 되고요. 기저귀 발친 크림은 거의 요즘엔 필수로 준비하시더라고요. 또 물티슈는 정말 많이 쓸 텐데요. 물티슈는 출산 며칠 전에 구입해서 보관하시는 것이 좋고, 보관할 때는 직사광선은 꼭 피해서 보관해주세요. 다음으로는 수유용품. 수유 쿠션이나 역류 방지 쿠션은 필요시 미리 준비해 두시고요. 젖병 소독기는 모유 수유를 하던 유축 수유를 하던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수유 등은 제가 구입하고 정말 오랫동안 잘 사용했던 용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분유 수유를 계획 중인 분들은 젖꼭지, 젖병, 젖병 세척솔, 젖병 소독 집게, 젖병 건조대까지 구매해서 만마전을 잘 꾸며 놓으실 텐데요. 이때 젖병과 젖꼭지는 모유 수유를 하더라도 필요시 보충 수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세트 정도는 비상용으로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분유 수유를 계획하신 분들은 내가 준비한 젖병과 젖꼭지로 아기가 수유를 무탈하게 잘 한다면 같은 브랜드로 추가로 여유 있게 구입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요즘은 분유 수유를 할 때 분유를 빠르게 제조할 수 있어서 분유 포트나 브렛자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것도 따로 사용하기 전에는 꼭 소독 및 세척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점 꼭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유축기가 있다면 그에 맞는 깔때기를 구매해서 미리 소독하고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어서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하는 산모용품으로는 산모 팬티와 가슴이 많이 압박되지 않는 브라. 그래서 모유 수유하는 분들은 수유 낫이나 수유 브라가 훨씬 편해요. 또 젖돌기 시작하면 모유가 새기 때문에 수유 패드는 한 팩 정도 따로 준비해 주시면 좋고요. 산모 상하이 내의는 2벌 정도 준비해 주세요. 날씨가 추우면 춥다고 또 더우면 에어컨 때문에 내의 정말 잘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출산 초기부터 이 손목 보호대를 정말 잘 썼어요. 압박 스타킹은 출산 후 혈전이나 정맥류를 예방하기 위해서 신는데 출산 전까지만 급여로 병원에서 처방이 가능합니다. 출산 후엔 비급여라 금액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꼭 출산 전에 미리 준비해주세요. 자, 다음으로는 외출용품. 먼저 카시트. 이건 필수용품이죠. 바구니 카시트 사용하다가 카시트로 변경하는 분들도 있고요. 처음부터 카시트에 신생아 이너 시트를 착용해서 사용하기도 하니 각 브랜드별로 여러 카시트를 잘 비교해 본 뒤에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또 유모차나 아기띠, 힙시트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준비해도 무방하고요. 이 외에도 있으면 편리한 기타 용품이지만 요즘엔 거의 필수템이 돼버린 타이니 모빌, 그리고 사이즈별 지퍼팩, 손세정제, 트롤리나 기저귀 정리함이 있으면 아기 기저귀, 물티슈, 아기 네일류, 손수건, 바디 로션류, 체온계, 연고류 등등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정리함에 정리를 해두면 사용할 때마다 정말 편리할 거예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 기저귀 쓰레기통도 구매해서 지금까지 아주 잘 사용하고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일전에 출산 육아용품 단군 구매에 대해서 알려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조금 더 추가해서 더 자세하게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아기 입에 직접 닿거나 위생과 관련된 용품들은 중고 제품보다는 새 상품 구매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사용기간이 긴 제품
제품들은 새 상품으로 구매하는 것도 좋습니다. 세 번째, 여름아이의 경우에는 땀이 많다 보니 의류는 보다 넉넉하게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매 후에 사용하지 않는 제품들도 정말 많다 보니 국민 육아템이라고 무조건 미리 구입하시기보다는 출산 전에는 정말 필요한 용품들로만 최소한으로 구매해 두시고 출산 후에 아기 성향에 따라 구매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새 상품 구입 시 핫딜이라고 해서 오픈마켓에서 할인 쿠폰을 지급 시 평소보다 정말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도 많습니다. 여섯 번째, 유모차나 카시트처럼 고가의 육아용품들을 새 상품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베이비페어나 육아용품 전문점 같은 곳에서 각 브랜드를 종류별로 비교해보고 직접 체험 후 구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곱 번째, 기저귀, 아기 바디로션, 젖꼭지, 물티슈 등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체험팩을 신청해 보시거나 최소한으로 구매해서 출산 후에 산모와 아기에게 잘 맞으면 그때 추가로 구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출산용품 준비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지금 영상을 보시고 추가로 이거 나 진짜 잘 썼다, 이거 미리 준비해두면 정말 좋다 하는 제품들이 있으면 댓글로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맘떡TV